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올해 2023년도 첫 방송입니다. 꽤 오랫동안 쉬었죠. 해야 될 일, 또 해야만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침 이제 백전불태의 원고가 이제 완성이 거의 95%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이 나지 않나 싶어서 오늘부터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이니까 저 역시도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니까 좀 낯선 감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에 첫 방송이니만큼 우리 학생들 또는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학생부 교과전형, 그러니까 내신 위주죠.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학생들의 현상,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신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제 학생들의 특징들을 쭉 보면, 또는 역전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어떤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좋아지거나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좋아질까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제일 큰 것은 학생들의 꿈이 큰 것,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져라 입니다. 꿈이 클수록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아무래도 강하게 자극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 역시도 그에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나는 뭐 인서울 정도만 합격하면 돼, 이런 이 정도라면 아무래도 인서울만큼만 하게 되죠. 그것은 학생의 행동이나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또는 뭐 나는 뭐 꿈이 공무원 9급이야. 설령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가 공무원이 9급에 시험에 합격한다 할지라도 역시 꿈은 행정고시에 합격하겠다, 뭐 이런 꿈들을 꿔야만이 도달해야 될 목표가 높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달하지 못할 꿈을 꿔야 한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손에 닿을 만한 꿈을 꿔서는 너무 약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기부여도 역시 상대적으로 약하게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크면 좋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학생들 중에는 꿈이 너무 엉뚱하게 크다? 엉뚱하게 큰 것까진 좋은데 실천이 전혀 안 되는 아이들도 있죠. 하지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 학부모님들께서는 그것을 야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우 대박, 정말 좋은 꿈을 가졌네, 좋아,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누구의 꿈이든 꿈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비록 현재 노력은 안 할지라도, 하지만 그 꿈을 꾸고 조금이라도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칭찬이 필요하죠. 대박, 좋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꿈을 크게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 학생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역전을 잘하더라, 또 내신 성적도 그렇게 올라가더라. 뭐 냉정히 생각해보면 뭐 수능은 안 그렇겠습니까? 역시 꿈이 클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하다 보니까 각 전형이 다 거의 동일한 조건이긴 합니다. 꿈을 크게 갖는 것 자체가 역시 학생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동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도 보면 그 꿈을 크게 가져야 합격이 쉽다, 그 합격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번에 그 학생부 합격의 키에도 제가 그것을 적었습니다만, 역시 그게 학생부를 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 꿈을 크게 갖는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직업적인 선에서의 하이 레벨의 직업, 내지는 대학교라고 하면 조금 더 하이 레벨의 대학교. 예를 들면 뭐 내가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과 서울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공부의 시간이나 이건 둘째고 일단 꿈을 크게 갖는 것. 나 서울대 갈 거야. 좋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꿈을 갖게 하는 것. 그러니까 더 높은 레벨의 대학에 그 합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논술 전형도 사실 1, 2학년 때까지는 뭐 논술 전형에서 제일 하이 레벨에 있는 대학이 뭐 연세대니까 나 연세대 학교 갈 거야. 뭐 이런 배짱 있게 그렇게 하는 것. 대학마다 특징이 있잖아. 그건 나중 일이고 나중에 다 바꿔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그 문장의 퀄리티가, 그러니까 문장의 수준이 좀 높고 낮음의 차이이거나 또는 더 복잡하게 엮여져 있는 것을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내용적인 면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침판의 책에서도 논술의 지문들을 인문학이나 또는 사회과학 쪽에 있는 것들 계속 연재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꼭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읽다 보면 문장이 자꾸 보다 보면 눈에 익게 되고 눈에 익게 되면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어려운 문장들을 자꾸 분해해 보려고 하고 분류해 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에 결국은 학생들이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니까 성장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꿈을 크게 갖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달하지 못할, 너무 멀리 있지만 어찌됐건 내가 그것에 노력을 해가는 것. 다만 설령 노력을 하지 않는 아이가 있더라도 꿈을 크게 가졌다면 그것 자체로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기록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 학생들이 너무는 아니고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이것은 뭐 꼭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뭐 선생님들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어찌됐건 이제 제가 강조하는 요점은 학생의 특징을 파악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대학은 학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근데 그것이 딸랑 뭐라고 하죠? 딸랑 수행평가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학생이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학생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학생의 태도나 또는 습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이렇게 비교해 보면 특징들이 있죠. 첫째는 일단 엉덩이의 무게가 다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또 끈질기게 학습해 가는 것, 몰랐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모르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찾아보고 뭐 해보는 것, 즉 뭐 이런 것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습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난, 이게 이제 학생들의 특징이죠. 이 학생의 태도가 좋아, 끈기가 있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의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대학은 이 학생이 비록 성적은 낮아도 충분히 우리 대학에 와서 합격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실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뭐 모든 대학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케이스의 경우에 예를 들어 뭐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 보면 1등급 가는 대학에 어떨 때 보면 뭐 4등급 아이 또는 심지어 5등급 아이까지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죠. 내신.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애들은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이 아님에도 어쨌든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 그런 아이들이 뭐 같은 1등급에 있는 그 학생들 틈에서 수업 못해서 다 도망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학생의 습관이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학생들이, 길러지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성적으로 학생들을 100%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이나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을 크게 갖는 것과 학생의 습관과 태도가 잘 닦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학습을 해가는 과정에서 닦아지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역시 이제 강한 동기부여가 제일 첫 번째다. 그 강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나머지 것들이 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학교생활 기록부를 뭐 많이 보지 않겠어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그 학생들의 특징이나 이런 것을 이게 분류해 놓은 이미 자료들은 이미 뭐 여러 채널에서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학생들의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 뭐 개학 전이지만 뭐라고 하죠? 그 학생들의 꿈이 커질 수 있는 또 그런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학생들이 하나씩 장착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찍으면 굉장히 길어질까봐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우리 학부모님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